자, 선생님이 이 9번 소재가 오히려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위드가 어떤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컨스트럭션, 건설하고 만들어내고 인테리어 스페이스야. 언제부터? 15세기부터 17세기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르네상스, 그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야. 15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내 공간을 만들어내고 실내 공간에 여러 가지 이때 퍼니싱은 가구를 배치하는 거야. 퍼니처가 여기서 나온 거야. 가구 따위를 배치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떤 세계를 만든 거야. 그 세계 속에서 그들은 다른 어떤 생활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세계를 만들었고, 그 세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들이 정의되어질 수 있게끔 만든 거야. 오늘날 우리가 인테리어 얘기하는 게 이때 등장하는 거야. 반면에 이제 조선의 가옥에는 인테리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끼케야 가구 그런 거밖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이런 식의 인테리어, 이 사람의 논지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 실내 장식이라는 개념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뭐야? 실외, 웅장한 성벽, 서양 같은 경우도 실외는 있어도 실내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논지에 따르면 15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이때 르네상스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기간에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실내라는 공간, 인테리어 실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This is why. 그래서 봐봐. 이때 object. 이거 뭐야? 물건이야. 이때 object는 물건이야. 실내에 비치하는 화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된 거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실내가 중요하니까 그림도 벽에 걸 수 있는 그림 같은 거, 그런 실내화들, 그런 그림들이 화가들에게 이제, 왜냐면 이런 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귀족들이었을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악기, 피아노 같은 거. 사실 초창기 피아노는 실내 못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거든. 그 실내에 들어가게끔 하면서 이제 귀족들이 피아노 치는 소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건 이제 좀 더 19세기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물건들에게 쏟아부은 것이고,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온갖 새로운 종류의 물건들이 came into existence, 존재하게 된 이유야. 그리고 예술들이 오늘날이라고 해야 되지? 오늘날 이때 도메스틱은 국내나 가정에, 여기는 실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오늘날 실내의 어떤 가정 내부의 집 공간에서 번영하고 있는 그런 예술들이 등장했던 동력이 이거라는 거야. 뭐처럼? 이때 예지가 비유야. 그리고 이거 조심해. 왜 여기 헤드야? 여기 좀 어려운 단어 나오지? 아까 내가 15세기 이게 르네상스 전후가 되니까 이 이전이 뭐가 되는 거야? 중세란 말이야. 그리고 이쪽은 근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대동사인데, 과거 완료. 이런 대동사가 나오면 누가 맞추시겠냐는 거야. 어법 문제로. 그 이전에, 이때는 중세야. 그 이전에는 종교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것, 즉 중세 이전에 중세 시대의 예술은 뭐야? 종교야. 천장벽화. 아니면 천장벽화, 그냥 벽화를 그리더라도 교회에다가 엄청난 규모로 그리고 성직자들 그런 거 그려. 근데 이게 실내화로 돌아가 버리면, 실내 공간이 중요하면 더 이상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단 말이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대동사가 문법 문제로 나오면 난 위협적이라는 거야. 시중 문제에서 이거 안 건드린단 말이야.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없잖아. 얘가 뭐야? 헤드 플러리시드거든. 그 이전 중세 시대에 종교적인 어떤 세계에서 번영 발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집안이란 공간에서, 이제는 집안이란 공간에서 예술이 번영하고 발전했던 이유가 바로 뭐야? 실내 공간을
남다르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지. 소재 괜찮다는 거야. 오케이, 예술사 관련 얘기인데, 자 그러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참고로 얘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 있어. 그 업종이 뭔지 알아? 평소보다 3배, 4배 벌었어. 그게 인테리어 업자들이야. 코로나 기간에 외부로 안 나가고 돈은 쌓이니까 집들이 전부 다 뭐 한 거야? 집 개조를 한 거야. 불티나게 장사했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면을 염두에 두면서 인테리어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소재적으로 괜찮다는 거야. 자, 그래서 소비는, 자 여기도 소비가 중심이네. 소비가 창의적인 어떤 힘과 원동력이 됐는데 뭐를? 나름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 전체성을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이 됐는데 그 힘의 원동력이 뭐야? 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근대 귀족.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근대 17세기 정도 들어가면 아주 초창기 부르주아 계급들이 등장하겠다. 자영업자들이. 자, 그래서 in inventing all kinds, 온갖 종류의, 자 여기 나오지.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네. 엄청나게 기네. ing. 자 봐봐. 포터리가 이제 그 화병이나 꽃병 같은 것들이야. 꽃병들이나 그림에서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집안에 놓을 수 있는 어떤 가구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의 가구가 아니지. 온갖 종류의 가구들이 발명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형태를 아주 정교하게끔 만들어. 잠깐만. 이때 이제 그 청나라 자기 또는 일본의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서양인들의 관심이 맞물리는 거야. 이해되지? 응? 사실 조선의 백자도 있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도자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차이나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서 그것들의 형태를 정교하게끔 하면서 또한 그들의 어떤 생산 과정을 정교하게끔 만들고 그것들을 새로운 어떤 공간적 배열에 조직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뭐야? 궁궐이 아니야. 자기 집이야. 그런 과정 속에서 이탈리아인들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어떤 즐거움들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즐거움은 누구야? 신을 위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자 그들의 삶을 자 리오르니까 재배열하고 우선순위가 다시금 매겨지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야 자기야. 근대적인 근대인들. 근대인들이 증정하는 거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어떤 품위의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 가니까 그 집에는 청나라에서 온 도자기가 있던데 우리 집에 그런 도자기 여보 못 구해와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이제 갔다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그것들은 의사소통을 한 거야. 뭔가 자기 자신들에게서 남에게 과시야. 이때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과시라고 봐. 과시의 수단이 된 거야.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뭐야? 일종의 문화를 만들어내. 그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 이게 아마 이때가 이제 바로크 양식이 될 거야. 굉장히 정교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가구가 처음에는 밋밋했을 거야. 중세의 장인들이라고 해봤자. 근데 이제 거기다가 왕궁도 아닌데 뭐 꽃무늬 만들고 집안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 또 가문이 있었을 거 아니야. 처집은 뭐 이런 꽃무늬 장식을 했으면 우리는 뭐 백합으로 장식하고 저기는 장미로 장식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름의 가문의 정체성, 가문의 휘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겠지. 그 전에 휘장은 종교적인 거였지만 이제는 뭐야? 집안에 의자 하나만 해도, 식탁에 있는 의자 보면서 처집 의자에는 저 뒤에 어떤 봉화, 무슨 봉이 있던데요. 왜 우리 집에는 그냥 나무로만 돼 있어요? 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 이러한 어떤 문화적 발달 과정에는 자 이때 다이나믹은 역동적인 거지. 이게 아까 여기 나오는 창조적인 것과 똑같은 거지.
변화의 어떤 동력이 존재했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유래돼? 원인 분석이지. 원인 분석이지. 봐. 혁신과 근대에 대한 추구? 혁신 이건 좀 애매하지. 응? 완전히 오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근대라는 말이 지금 난 부담스러워. 아직 근대에 대한 정의가 없단 말이야. 여기 모더너티가 나오려면 근대에 정의가 있어야 돼. 왜냐면 그 국어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나온다며. 근대를 얘기하려면 근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 개인주의라든지. 근데 여기는 지금 가구인지 가정인지 집인지 뭐 개인인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만 뭐랑 다르다고 했어. 자, 종교적인 세계와는 다른 것만 얘기했어. 그 정도만 갖고는 근대라고 얘기하기엔 난 좀 미흡하다고 보는 거야.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그다음 부에 의해서 사회적 계급이 형성됐다? 사회적 계급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좀 그렇지. 그리고 부를 과시한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 부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자, 인텐셔널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체계적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참고로 알아둬요. 제도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체계적이란 말은 아무 때나 쓴 게 아니야. 자, 그다음 이너 액션. 사람과 물리적 이때 object. 물리적인 대상, 물건이라고 내가 아까 번역을 했지. 이건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참고로 알면 피지컬 object는 원래는 자연 세계여야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object 잠깐만 이 object를 조심해야 돼. 봐. 저 object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subject를 원래는 이렇게 설명했던 거 알아? 이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유명한 강사가 된 건데, 자, 나 이전의 강사들은 subject를 이것만 가르치고 끝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특히 얘를 조심하라고 했어. 이게 조만간 나올 거라고. 안 나왔는데 나중에 과학 실험과 관련해서 피실험자가 나온 거야. 백성은 요즘도 잘 안 나와. 네 번째, 선생님이 왜 이걸 했느냐? 사실 수능 초창기에 종속 예속.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원래는 얘가 나온 거야. 노인들은 갖은 병에 걸리기 쉽다. 얘랑 누가 똑같아? 그러면 나는 얘를 3번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근데 요즘에는 얘가 선생님 이걸 적어줘야 돼. 주관과 객관의 주관도 있고 주체도 돼. 그 다음 object도 마찬가지야. object도 역사를 얘기해 줄게. 자, 명사는 거의 설명을 안 했어. 자, object도 사실은 얘부터 먼저 외우라고 했어. object가 반대하다야. 반대하다야. 당연히 objective. 형용사로 얘가 뭐야? 객관적이냐? 근데 그때 얘를 조심하라고 했어. 남들이 목표 목적. 그랬을 때 외대 나온 나랑 경쟁했던 노량진 강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대학교 4년 내내 objective의 목표 목적이라는 뜻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선생님 뭐라고 디스했는지 반격했는지 알아? 외대는 원래 그렇게 어려운 책을 안 읽어 라고 디스했어. 2년도 안 돼서 목표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뭘 공부했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다음 자, objective가 목표 목적이야. 그리고 사실은 object도 뭐가 있어? 목표나 목적.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까지만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얘가 요즘에 객관이나 대상이나 사물이란 뜻으로 자꾸만 나와. 여기 지금 사물 물건이란 뜻으로 나온 거야. 원래 피지컬 object는 4,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이야. 근데 여기가 자연이냐는 거야. 이게 지금 자연을 지칭하는 게 아니야. 물리적인 물건.
여기 아까 퍼니싱으로 표현되는 거, 실내에 들어와서 배치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인테리어 장비, 그거를 object라고 표시한 거야. 요 출제 기법은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 소재가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계 지문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야. 피지컬 object를 내는데 그게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것은 인간과 물리적인 어떤 물체가 상호작용할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야. 예술의 중요성이야? 4번밖에 안 되지. 이 단어를 위해서 냈다고 보는 거야, 선생님은. 요 출제가 수능에 낼 수 있는 출제 기법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